지난해 전문의 자격시험의 외과 분야 문제가 일부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한 의대 외과 교수 2명은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소 밖으로 나와 회식을 했고, 이 교수들은 회식 뒤 합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 4명에게 휴대전화로 난도 높은 문제 6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 4명은 1위에서 4위를 휩쓸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한편 국내 유일의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에서 일부 패치 제품이 환각, 정신 착란, 기억력 장애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상훈 차장. 그 전문의 하면 이제 의사 양성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의사로 권위 있는 실력으로 나서는 이제 의사를 당기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 이 권위 있는 이 시험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예. 그 수법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번에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부산의 대학병원의 그 교수 2명이 평소 자기 밑에 있던 제자 4명에게 휴대폰을 통해서 난이도가 특히 높았던 문제 6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교수들은 원래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그 전에 안에 합숙소에 들어가서 끝나기 전까지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의 마지막 날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보관해 놓은 함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한 뒤 산책을 하던 중에 이 휴대폰으로 제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저도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요.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스스로 가서 전화할 정도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예.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사전에?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2011년 1월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2월입니다. 약 1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외과학회 의사장이 당시 의협고시위원장이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의협에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외과학회 문제니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전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험 무단 이탈해서 이제 음주를 하고 또 버젓이 휴대전화로다가 제자한테 전화한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로 대비한다고 하면 뭐 공중전화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한 거 보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문제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문제 가르쳐주게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처음 적발된 거지만은 일단 의료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많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이 처음에 적발된 것도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던 게 보건복지부로 알려져서 올 2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에서 특히 지방에서 외과 같은 깊이 전공과의 경우 제자들이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도덕적인 해이가 의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는 좀 만연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질문 문제지를 미리 안 사람이 1위부터 4위까지 예. 성적이 우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검찰 수사 결과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전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의사로서 활동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건가? 아니면 영원히 제명되는 겁니까? 영원히 제명은 아니고요. 그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의사들 자격증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좀 관대합니다. 이거 다른 저거에 비해서. 자, 다음은 또 의사협회 얘기 좀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포괄숙과제와 관련돼서 이제 각 의사들이 집단 고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좀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한기 의협 회장이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나 코리아 리서치 같은 어떤 그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약 1000명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문항은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하고요. 설문조사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발표 시기는 7월 1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철회를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이거에 찬성한 쪽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일단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비슷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괄수까지에 대한 만족도가 약 96%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현행 진행 중인 행위별 수까지는 87%였습니다. 약간 포괄수까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협도 이걸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걸 하겠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빠지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포괄수과제와 관련된 의사들의 이제 진료 거부, 수술 거부 이거에 대해서 보면 병원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의협에서 수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은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병원 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령 884개 병원이 지금 회원사로 있는 대한병원협회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수정은 필요하겠지만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그리고 전문 병원들로 구성된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비슷한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앞에 화면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키 밑에 앞서서 그 뭐 환각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랬던 그 제품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키 밑에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환각이나 창난, 기억력 장애 같은 이제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키 밑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 스코폴라민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어느 정도 예방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발생 위험도 키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왜 어린이 키 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성인과 얘기는 없었잖아요. 예. 이번은 성인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그 성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용이나 성인용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용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약품으로 이미 전환하기로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장거리 운전하고 갈 때라든가 이럴 때 뭐 어린이들, 뭐 성인들까지도 멀미하시는 분들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부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실 때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